예, 안녕하세요. 이문환입니다. 저희 캡스톤 디자인 2 과목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이제 진행하라고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 디자인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국 디자인 학회 가을 학술대회 대학생 디자인 학술대회라는 게 있죠.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것에 참여하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링크 중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여기 가을 학술대회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전체 일정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일단 11월 13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보통은 이게 어, 오프라인 행사여서 정말로 발표를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발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상 온라인으로 아마 병행하면서 주로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명한 연사 발표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에 제출하게 되면 만약에 억셉이 되면은 본인 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 DBPR라고 학생들이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 논문 같은 거 검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희 학교 와서 저희 학생들이랑 했던 것들도 검색이 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이고 김한종 교수님이랑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 쭉 보면 여기 작년 졸업한 학생들 거 쭉 이렇게 논문들이 있어요. 여기 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작년 제 캡스톤 2 학생들이 발표해서 이 논문집에 실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작년, 재작년 학생들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디자인 학술대회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준은 막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최종 발표하는 것을 어떤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다른 학교 교수님들 혹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해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 학술대회에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상장을 주세요. 되도록이면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그 경력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매년 가을에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제 참여한 학생들도 뭐 우수상, 장려상 이런 거 많이 수상했고 제가 워낙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도교수상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상을 많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면 여기 논문 접수 9월 17일에서 2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때까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일 정도 남은 상황이고 20일이 좀 덜 남은 상황이고 논문 작성 요령,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해서 2페이지 논문으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구두 발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 구두와 포스터 발표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두 발표가 더 잘한 거고 구두 발표를 못 시키는 아이들을 포스터 발표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좋겠고요. 논문 작성을 하는 게 2페이지인데 굉장히 적은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여기 보면은 지도교수 쓰고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공식 링크에 논문 작성 양식을 들어가서 열어보시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른 학생이 했던 거 한번 보자면 여기 작년에 폴링이라는 그 작품 학생들이 했던 거 한번 들어가서 보죠. 일단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거고요. DBP야 혹시 써야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학교 인증받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기관 저희 학교 계정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쭉 한번 보죠. 제목 있고 학생들 이름 있고요. 연구의 필요성, 뭐 조사한 거, 디자인 제안, 그리고 뭐 특징 같은 거 썼고 결론, 사사의 글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학생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부분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논문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과학적이라는 것은 남들이 봐서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돼야 하기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작성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야지 되는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한 거 간단히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디자인을 한 것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되니 디자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기존 판넬과 다르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 같은 거를 좀 편집을 잘해서 보이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구를 했고 이 디자인을 했을 때에 대한 뭐 요약이라던가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여기다 써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폴링이란 이 작품에 대한 이 논문과 여기 있는 제목이 꼭 일치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의 한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것도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은 이 학생들은 또 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용자 조사 혹은 사례 조사 이런 조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학생들도 사실은 졸업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디자인 특징, 디자인 제안 부분부터가 주된 특징이에요. 주된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의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글로 그리고 그림으로 같이 특징을 서술한 부분이라서 모든 팀들이 다 똑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 팀의 경우에는 이게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디터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직 웹툰 작가한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으로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하고 신뢰성을 갖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스터디가 좀 필요해요. 저희 지도하는 학생들 거 지금 스터디가 되게 빈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저희 학생들 거 기준으로 보자면 한 팀 한 팀 다 보자면 민기랑 정민이랑 현나 학생 거는 임산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임산부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문을 했거나 저는 설문보다는 인터뷰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실제로 했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 같은 걸 넣어야지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기존 사례와의 비교 같은 것도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제안된 것인가를 보았을 때 이 학생들은 기존의 투표 방식을 한번 보고 뭐 의견 같은 걸 봤다고 하고 뭐 문제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스스로 뭔가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사례에 대해서 좀 비교적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이 인터랙티브 툰을 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웹툰 작가와의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질문은 뭐였고 조사 결과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를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자경 현나 학생도 한다면 여기는 그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거를 겪는 환자분들에 대한 인터뷰인데, 뭐 환자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게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디자인 컨셉을 도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디자인 컨셉을 먼저 도출한 후에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방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도출했고 뭐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의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 효과의 검증 같은 걸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미지호 학생도 같이 스터디하고 그 오답 노트 같은 거 작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뭐 초, 중, 고 학생들과의 인터뷰, 설문,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이 디자인 컨셉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윤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에리 주의 은인의 팀은 영상 기반으로 그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스터디가 가능하겠고 이미 진행한 것도 있을 텐데 어,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은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번에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얘기했듯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뭐 사례 조사 같은 것도 해봤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작성해도 될 것 같아요. 가연이랑 선미 같은 경우는 그 식당에서 AI화된 스마트 에이전트를 쓰는 상황에 대한 건데, 여기도 음, 일단은 본인들이 가서 직접 그 사용자의 전의를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한 거지만 사용자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뭐 그 서비스 사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서비스 사파리가 본인들이 사용자가 되어서 서비스의 전의를 파악하는 건데, 파인다이닝에 대한 서비스 사파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결합될 수 있는 부분, 에이전트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 학생은 아까 유미랑 유나 학생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들에 대한 사용자 조사 혹은 학부모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해야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학생들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본인의 그 서비스에 대한 컨셉이 도출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조사, 리서치 부분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충을 해서 본인들의 디자인적인 특징에 대한 그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이 논문에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약 일주일이 되는 시간 동안 뭐 한 9월 20일 정도까지 논문으로 작성을 쭉 다 해보고 그 후에 저한테 어, 그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요.
21일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주일 후에 한번 보고 그 중간중간 한 번씩 더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원래는 권장사항이지만 저는 제 지도 학생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무조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고하는데 비용도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따로 미팅을 하면서 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